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딩 액티비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키마틱 논리지와 컨텍스추얼 논리지를 구분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ER, 다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독에 대해서 뭐 연관된 키워드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얘기를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 콜 랭귀지 어프로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게 옛날 개념인데요. 요거와 관련된 키워드들에 대해서, 아니 키워드가 아니라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의 읽기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키마틱 논리지와 컨텍스추얼 논리지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논리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논리지를 읽기에서 스키마틱 논리지와 컨텍스추얼 논리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스키마틱 논리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포멀 스키마타와 F 다음으로 컨텐츠 스키마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키마틱 논리지라는 것은 스키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타를 붙이게 되면 복수형을 나타내는 것이죠. 스키마타 혹은 스키마는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백그라운드 논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경 지식,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읽기에서는 혹은 뭐 임용 수준에서는. 그래서 background knowledge about word, topic, genre 이런 것들을 읽기 전에 자극을 하면 효율적으로 읽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어, 오늘 배울 내용이 지구 온난화라면 뭐 예를 들어서 엘니뇨와 라니냐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엘니뇨와 라니냐면 지구 온난화의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스키마틱 논리지를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포멀 스키마타와 컨텐츠 스키마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멀 스키마타라는 것은 여기서의 폼은 우리가 폼이라고 할 때 잘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링귀스틱 논리지가 있잖아요. 요거는 아니고요. 링귀스틱 논리지가 아니고 어떤 구성 요소나 문법적인 체계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의 폼은 장르의 흐름이나 장르의 구성에 대한 스키마타를 얘기를 합니다. Knowledge of organization of genres, topics, purpose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Types of rhetorical organization, knowledge of overall structure. 뭐 예를 들어서 포멀 스키마타의 대표적인 예시가 그 아동용 동화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동용 동화. 아동용 동화에서 주인공은 착한 사람, 악역은 나쁜 사람. 뭐 입체적인 악역이 없죠. 악역은 나쁜 사람.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박해합니다. 결국에는 착한 사람이 승리를 하고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죠. 이런 일반적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흐름에 대한 지식을 포멀 스키마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동이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아동용 앞에서 말한 아동용 동화를 통해서 배운다고 치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먼저 나오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나쁜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은 악역이구나. 뭐 굳이 영어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악역일지를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착한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는 것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간단하죠. 다음으로 컨텐츠 스키마타입니다. 컨텐츠 스키마타는 글의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컨텐츠이죠. 그래서 뭐 글의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나에게 주제가 친밀한지 이러한 것들을 컨텐츠 스키마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링귀스틱 스키마타가 있는데요. 책에 따라서 이 스키마틱 논리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포멀, 컨텐츠, 링귀스틱 스키마타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논리지 자체를 세 가지로 나눠서 스키마틱 논리지, 컨텍스추얼 논리지, 마지막으로 링귀스틱 논리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냥 왜 형광펜이니? 그거는 그냥 쓰는 사람 마음대로고요. 그냥 링귀스틱 스키마타나 링귀스틱 논리지가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폼에 대한 배경 지식, 구성 요소,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은 단어, 문법, 이런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배경 지식을 언어적, 구성 요소적 측면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링귀스틱 스키마타 혹은 링귀스틱 컴피턴스, 링귀스틱 스키마타 혹은 링귀스틱 논리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링귀스틱 컴피턴스랑 비슷한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컨텍스추얼 논리지가 있죠. 그래서 얘기한 스키마틱 논리지와 반대되는 컨텍스추얼 논리지가 있는데 이것은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 이해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을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연설을 해야 되면 슬랭 같은 거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지식, 그다음 참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도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높은 아니다. 1차를 운 좋게 아니 운이 아니군. 1차를 열심히 해서 붙어서 2차에 이제 갔는데 2차에서 막 너무 애들처럼 땡깡 부리는 그러한 어투를 사용을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맥락과 참여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contextual knowledge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ontextual knowledge는 pragmatic competence랑 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extensive reading이 있죠. 이거는 한국말로는 다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독. 다독다독 할 때 그 다독을 얘기를 합니다. extensive reading과 관련된 걸로 extensive reading은 silent reading인데요. 어, 이거는 뭐 그냥 참고 삼아 보세요. 참고 삼아. 뭔 내용이냐면 말을 reading aloud를 하면 하나하나의 단어에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하나의 단어에 집중하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그냥 스킵하고 인퍼하는 능력을 사일런트 리딩을 통해서 기르는 것이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을 해드렸네요. 읽을 필요 없죠. 이거는 읽을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ER이라는 거는 크라셴이 추천을 합니다. ER이 크라셴 때부터 등장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크라셴이 추천을 하는데요. 크라셴의 내추럴 어프로치를 보시면요.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크라셴은 언어를 학생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굳이 말을 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생이 준비될 때까지는 학생들에게 뭐 읽기 자료나 듣기 자료를 통해서 언어를 자연스럽게 원어민이 그러하는 것처럼 뭐 원어민들도 애기들을 생각을 하시면요. 애기들이 막 날 때부터 Hello, I'm fine, thank you. 막 It is the It is nice weather. 그거는 너무 코즈미 코런데 아무튼 이렇게 날 때부터 말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침묵기, 사일런트 피리어드가 있어서 인풋을 수용하기만 하는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원어민이 습득하는 순서대로 듣기나 읽기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접하다가 나중에 말문이 트이는 그러한 순서를 크라셴의 모니터 하이포테시스, 모니터 티오리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크라셴이 제시를 하는 언어 습득의 한 방법입니다. 그렇고요. 이 ER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graded reader예요. graded reader. graded reader를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뭐 펭귄 북스나 뭐 그런 여러 가지 graded reader를 담당하는 뭐라고 해야 되냐 출판사가 있는데 graded reader라는 건 같은 스토리를 뭐 혹시 모르실 분들에 위해서 graded reader라는 건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그래 이거는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뤄질 수 있는 키워드예요. 어, 같은 내용이 있다고 치면 그 같은 내용을 조금 어댑트하거나 모디파이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애들이 읽기에 너무 어려운 단어나 뭐 문장 구조가 너무 어렵다. 그런 것들을 좀 고쳐서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사파가 없는 책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 사파가 제공이 되면 흥미도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이해한 게 이게 맞는지를 사파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사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글꼴이나 뭐 여백 같은 거를 조정한다든지, 스- 문장들의 뭔가, 문장들이 뭔가 쓸모없는 문장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편집자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삭제해서 제공하는 뭐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다, 예를 들지 말자.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레디드 리더도, 어, 뭐, 이거를 쓰는 게 좀 안 좋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어센틱 텍스트가 아니라, 진짜 실제의 그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글이 아니라, 글을, 뭐라고 해야 되냐. 잘라서 제공하는 뭐 그런 꼴이 되니까
이거를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뭐 편집자의 주관에 따라서 이 글이 조금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처음 습득하는 학생들에게는 혹은 뭐 읽기 능력을 처음 기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레이디드 리더가 필수 아, 중요하죠. 그레이디드 리더를 통해서 언어를 쉽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그레이디드 리더에 대해서 중원부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레이디드 리더는 어, 나중에 바사로 프로치 할 때 한 번 더 보게 될 것인데요. 어, 아무튼 ER에서 그레이디드 리더를 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ER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다. 이거를 이제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다음에 읽기 활동도 자기가 좋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FV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ree, Voluntary Reading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많이 읽는다. 애초에 다독이죠. 다독. 그래서 이걸 이제 북플로드라고 그 따로 명칭을 지어서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 읽는다. 이거는 뭐 한 권을 오래 읽는다는 게 아니라 다독이라는 활동 자체를 오랫동안 한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활동 같은 거 보면 이제 1년 동안 학생들한테 뭐 학급 문고를 제공을 해서 그 학급 문고를 제공해서 1년 동안 애들이 여러 가지 책을 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접하는 동안 뭐 느낀 점 같은 거를 써서 이러한 독후감을 모아서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만들면 와, 그러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냐? 1년 업무가 끝나겠죠. 그래요. 아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다독이라는 활동을 오래 한다는 점에서 sustained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SR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긴 글을 내용 이해와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인텐시브 리딩과 반대되는 그런 특징으로서의 익스텐시브 리딩의 특징입니다. 인텐시브 리딩이라는 게 있죠. 수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말 그대로 인텐스하게 집중해서 읽는 그런 읽기 활동과 반대되는 익스텐시브 리딩으로서의 특징입니다. 내용 이해와 즐거움을 위해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지식을 당연히 습득할 수도 있지만 어, 상대적으로 긴 글을 인텐시브 리딩은 쉽게 생각하면 뒤에서도 설명을 할 텐데 그 수능 지문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와닿죠? 다음으로 내용 이해와 내용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의 내용이나 어떤 요지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읽는 활동이 익스텐시브 리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수, 이야기의 정수, 이렇게 우리가 아무튼 익스텐시브 리딩의 그 몇 가지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텐시브 리딩과 관련된 그 주장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키워드,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먼저 이 시멘슨이라는 사람이 익스텐시브 리딩 머터리얼을 어떠한 익스텐시브 리딩 머터리얼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합니다. 일단은 어센틱 텍스트가 있죠. 어센틱 텍스트라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 아니라 그냥 원어민들이 읽으라고 써놓은 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읽는 뭐였냐 그 뉴욕 타임즈 뭐 그런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타임지나 그런 그런 글들을 떼와서 그냥 수업에 활용하는 그러한 경우에 어센틱 텍스트를 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센틱 텍스트를 쓰는 경우에는 교사의 역할이 좀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학생의 수준에 맞는 글을 찾아서 그거를 그대로 제공을 해야 되니까 학생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을 알아서 그 수준에 따라서 글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페다고직 텍스트가 있는데요. 페다고직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페다고지컬 태스크 혹은 뭐 페다고지컬 태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수업 현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태스크 혹은 뭐 결국에는 타겟 태스크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수업 현장에서 쓰이는 태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페다고직 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위해서 쓰인 글 혹은 뭐 수업 현장을 위해서 쓰인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어댑티드 텍스트가 있는데요. 어댑티드 텍스트는 어센틱 텍스트를 어댑트 좀 고친 거예요. 그레이디드 리더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난이도를 좀 조절한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이거는 뭐 이거를 외우라고 드린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본문에 줄 겁니다. 본문에 다 설명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사로 브로치가 있습니다. 바사로 브로치는 이거는 임용고시에
한 번 정도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요거는 한 15년 더 됐지? 한 20년 됐나? 20년쯤 된 그런 키워드인데요. 그래도 한 번 나왔으니까 보자. 그 정도의 의의이고요. 요거를 가지고만 시험을 내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살 어프로치라는 건 children should be taught to read through careful control and sequencing of the language and the sound that they are exposed to.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학생에게 제시되는 어떤 머터리얼이 carefully controlled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살 어프로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뭐 그레이드드 리더 앞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그레이드드 리더도 학생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레이드드 리더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학생의 수준에 걸맞는 읽기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살 어프로치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학생의 수준에 걸맞는 읽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carefully controlled, 매우 컨트롤된 그러한 성향을 보여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난이도를 철저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요거는 highly controlled 된 어프로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아 그렇구나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잠깐 멈췄어요. 제가 그 너무 빨리 속도를 가져가다 보니까 숨쉴 시간이 없어서 잠깐 멈췄습니다. 네, 다음으로 너털이라는 사람이 리딩 텍스트를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해야 되느냐를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뭐 TBP의 리딩 섹션 보시면 한번 나오고요. 사설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뭐 어, 보시려면 보세요. 보시려면 보세요. 그 일단은 세 가지의 기준을 제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슈터빌리티, 다음으로는 익스플로이터빌리티, 마지막으로 리더빌리티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슈터빌리티의 슛은 학생에게 맞는이라는 뜻을 내포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맞는이라기보다 학생이 좋아하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tudents will find the text interesting, enjoyable, challenging, and appropriate for their goals in learning English. 그래서 학생의 흥미, 뭐 학생의 니즈가 있겠죠. 그러한 니즈, 그 다음에 학생이 세운 골에 맞는 텍스트를 설정을 해라. 이러한 것들을 슈터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는 게 아니라요. 학생에게 맞는 그러한 텍스트를 설정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에게 맞는 텍스트. 이것부터 할게요. 반대로 학생의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설정해라는 것이 리더빌리티죠. 말 그대로 읽을 가능성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리더빌리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읽을 수 있는 글, 가능성이 있는 글을 제시를 해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플로이터빌리티가 있죠. 여기서 익스플로이트는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혹은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글을 설정해라 라는 내용을 내포를 합니다. 그래서 a text that facilitate the achievement of certain language and content goal. 그래서 뭐 수업 목표를 달성하거나 어떤 언어 습득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글을 선택해라. That is exploitable for instructional tasks and techniques. 수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태스크나 기술에 맞는 글을 설정을 해라. And that is integratable with other skill. 다른 뭐 기술들과 통합이 잘 되는 글을 설정해라. 뭐 예를 들면 읽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토론을 할 여지가 있는 글을 설정한다면 exploitability를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읽기 자료를 선택하는 기준들을 제시를 합니다. 괜찮으시죠? 다음이 이제 올랭귀지 어프로치입니다. 어, 요게 직접 출제가 된 적은 없는 걸로 합니다. 뭐 한 번 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2022년도 시험에 그제 빈칸 중에서 통합적인 언어 능력을 한 스킬만 고려할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스킬을 고려해야 돼. 뭐 이러한 지문이 있고요. 2번이었던 것 같아요. B형인가 A형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A형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통합적으로 한 스킬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킬에 초점을 맞춰야 돼. 라는 거에 대한 대답으로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가 답이었던 그런 인테그레이티브가 답이었던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 오답 중에 하나로 올랭귀지
랭귀지가 제시가 됐던 그런 연도가 있습니다. 왜 올 랭귀지를 제시할 수 있냐면 여기 하이픈으로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통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한 단어로 쓰세요라는 거는 하이픈으로 연결을 하면 요거는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연결을 한 거니까 이게 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튼 오답이죠. 아무튼 오답인데 어째서 올랭귀지 어프로치가 오답인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구맨이라는 사람이 1976년에 제시를 한 주장이에요. 주장. Language is not the sum of its discrete parts. Teachers make reading material difficult by breaking all natural language into bite-sized, abstract little pieces.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보면 사실 잘 모르겠죠. 이거는 뭐냐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드릴게요. 학교에서 읽기 자료를 가르치는데 얘들아 오늘은 홍지파지를 배울 거다. 뭐 대충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굿맨이 문제 삼는 그런 읽기 활동은 뭐냐면 자 얘들아 오늘은 콩쥐팥이 배울 거다. 자 배우기 전에 이 문장 자 배우는데 이제 수업 시작하자. 그리고 뭐 빔 프로젝터 같은 걸로 첫 번째 문장을 쓰는 거죠. 옛날에 콩쥐랑 팥쥐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쓰는 겁니다. 자 얘들아 한번 읽어봐라. 옛날에 콩쥐랑 팥쥐가 살았습니다. 자 문장 보자. 여기 옛날에라는 거는 옛날을 의미하는 거고 살았습니다라는 읍니다라는 과거형으로 이게 과거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다음 문장 넘어가자. 콩쥐는 착했고 팥쥐는 나빴습니다. 자, 얘들아 읽어봐라. 이런 식이에요. 뭐 친숙한 예시를 든자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당연히 의미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의미적인 부분을 이해하거나 콩쥐팥쥐라는 이야기를 내가 즐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러한 콩쥐팥쥐라는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내추럴한 랭귀지를 bite sized, abstract 아주 작고 뭐라고 해야 되냐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제공을 하는 게 굿맨이 보기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홀 랭귀지는 스킬이 홀이라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홀이라는 거예요. 스킬이 아니라 스토리, 올 스토리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글을 읽고 학생들이 글을 즐기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네 가지 스킬을 습득해야 된다라는 것이 올랭귀지 어프로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올랭귀지 어프로치는 뒤로 살짝 갈게요. Literature based approach. 문학 작품이나 어떤 리딩 머터리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홀랭귀지 어프로치는 바텀업을 싫어한다. 문장을 나누고 폼적인 측면에만 집중해서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그 습득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어프로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리터러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다. 그렇구나. 문학 작품이 사용이 된다. 스튜던트 센터드, 학생 중심의 활동이다. 왜냐하면 학생이 책을 선택하고 학생이 즐겁게 읽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 그러한 과정에서 언어가 습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올랭귀지 어프로치라는 게 ER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Reading is integrated with writing and other skills. 다른 능력과 통합하면 좋다. 다음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다른 능력과 통합하면 좋다. 혹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다음으로 emphasis is on constructing meaning. 미닝이 중요하다. 문학 작품을 이렇게 나눠서 폼적인 측면에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taken to the extreme, this approach might 왜 썼어 이거? This approach diminishes the significance of the knowledge concept. 폼적인 측면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제가 괄호친 이유는 이거를 쓰면 굳이 이게 조금 사족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 아닌데. 다음으로 cultivate literate knowledge and skill by
creating first-hand experience in which learners construct new knowledge on the basis of their existing knowledge. 올랭귀지 어프로치에서는 자기가 만든 학생들이 만든 글로 문학적인 지식을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Creating First-Hand Experience랑 연결된 키워드가 LEA, Language Experience Approach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랭귀지 어프로치보다는 LEA가 좀 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키워드고요. 물론 올랭귀지도 중요한 키워드이죠. 문학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Language Experience Approach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이 Create First-Hand Experience, Generate 학생들이 직접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이제 읽기 활동에 사용하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퍼스널 익스퍼리언스를 직접 말하게 하고 교사가 혹은 학생들이 그거를 받아 적어서 그거를 티칭 머터리얼로 쓴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1번 장점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통합할 수가 있겠죠. 커넥트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점점점 여기는 왜 밑줄이지? 제가 밑줄을 뺐나 봐요. 이거는 아니에요. Their personal experiences are used as the basis of discussion and they create their own material for reading by writing their experiences. writing about their experience. 자기의 경험을 쓰니까 자기의 흥미 같은 것을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자기의 경험을 쓰니까 그 퍼스널라이즈가 되겠죠. 그 머터리얼 자체가 퍼스널라이즈가 되겠죠. 퍼스널라이즈 된다는 것은 흥미를 높일 수가 있고 동기를 높일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장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LEA의 장점은 LEA라는 것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읽기 자료로 만드는 것. 장점으로는 능력이 통합될 수가 있고 스킬이 통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괜찮겠죠. 좋아요. 다음으로 여러 가지 리딩 액티비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인텐시브 리딩이 있죠. 인텐시브 리딩이라는 것은 특정한 내용이나 혹은 특정한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인텐시브 리스닝 혹은 인텐시브 리스닝이면 리스닝만을 발달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익스텐시브의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교적 교사가 주도해서 짧은 글을 어떤 특정한 정보를 찾기 위함이나 읽기 능력만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이제 세 가지 묶인다기보단 세 가지 세 가지 묶어서 외우면 좋은 이러한 활동들이 있어요. 읽기 하는 동화 중에 inference, 내용을 추론할 수가 있고 inference라는 것을 read between the lin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올 내용을 예측할 수도 있고 뒤에 나온 내용을 혹은 뒤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이에 있는 내용을 guess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스키밍과 스캐닝이죠. 스키밍과 스캐닝. 이거는 한번 기출에 나왔지만 한 번이 아니구나. 많이 나왔죠. 얼마든지 기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키밍이라는 건 둘 다 빨리 읽는 활동인데요. 기본적으로 둘 다 빨리 읽습니다. 빨리 읽는데 스키밍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일반적인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스키밍이고요. 그 다음에 스캐닝이라는 것은 특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픽 오거나이저가 있네요.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뭐냐면 힘드네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이 표예요. 표. 이 표를 그래픽 오거나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 Visual Assist in Organizing Information, Visually Represents Contents and Organize Knowledge Well. 이러한 표 같은 것을 그래픽 오거나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를 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 표 자체는 그래픽 오거나이저인데요. 표가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채워져 있어서 나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고 안 채워져 있을 수도 있겠죠. 학생이 채우는 과정에서 내 이해가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채우는 과정을 말하는 태스크가 인포메이션 트랜스퍼라는 어디 갔니? 인포메이션 트랜스퍼라는 활동입니다. 그래픽 오거나이저도 시험에 나왔고요. 인포메이션 트랜스퍼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 두 가지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러한 태스크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 그래픽 오거나이저의 인포메이션 트랜스퍼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 트랜스퍼라는 것은 put spoken or written text into another form. 듣기나 읽기 자료 같은 것을 보고 그거를 다른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such as chart, grid, picture, table or diagram, or vice versa. 그래서 어떤 글이나 어떤 머터리얼이 있으면 그러한 머터리얼을 보고 그거를 차트나 그리드, 피처, 뭐 예를 들어서 스포큰 머터리얼이 있다고 치면 듣기죠. 어우럴이 비주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트랜스퍼링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다른 비주얼, 여기서는 비주얼이라고 했는데 어떤 인포메이션을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바꾸는 것을 인포메이션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읽기 자료를 보고 여기에 정리하는 거는 조금 어, 시각적인 측면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듣기 자료를 보고 자기가 독후감을 써본다. 이러한 것들도 청각적인 것을 이제 읽기, 쓰기, 글이라는 다른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그냥 한글 정의를 읽겠습니다. 이해한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차트 필링, 차트를 채운다거나 그 다음에 토익의 듣기 문제, 듣기 같은 거 보고 찾아 쓰는 거, 아니 찾아 쓰는 게 아니라 찾아서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길찾기, 지도 같은 거 주고 본문 읽고 이렇게 비주얼 그릴게요. 이렇게 본문을 주고 지도 같은 거 주고 어, 어디를 찾아가는 방법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그리는 것들. 그 다음에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하면 뭐 어, 글을 보고 이렇게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여기에서 뭐 동그라미 이렇게 아니다. 두 개를 하면 안 되는구나. 글을 보고 그 틀린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포메이션 트랜스퍼가 되죠. 어, 인포메이션 트랜스퍼가 듣기에서만 쓰이거나 읽기에서만 쓰이거나 그다음에 뭐 하나만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듣기에서도 쓸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들은 걸 쓰거나 그다음에 뭐 아까서 얘기를 했지만 그리거나 그다음에 내용과 맞지 않는 그림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인포메이션 트랜스퍼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그래픽 오거나이저만 쓰는 게 인포메이션 트랜스퍼가 아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멘틱 매핑.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그, 어,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예요. 요거는 brainstorm, association of the topic of the text and categorize it into a word net. 밑줄을 쳤죠? key concepts in the middle and building from the center, adding other vocabulary related to the keyword. 키워드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그 어, 홍지파치가 있다고 쓰겠습니다. 홍지파치가 이렇게 있으면 착한 쪽은 왼쪽에, 나쁜 쪽은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보세요. 뭐 이러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착한 쪽에는 심청이로 하겠습니다. 제가 홍지파치를 잘 몰라요. 심청. 착한 쪽은 왼쪽에 쓰고 나쁜 쪽은 오른쪽에 그려보세요. 근데 심청에 반동 인물이 있었나? 아무튼 그래서 뭐 아빠 그다음에 뭐 용왕 원님 뭐 이런 사람들이 왼쪽에 가 있고요. 뭐 오른쪽에는 이야기를 틀어보겠습니다. 그 땡중이 있다고 쳐봅시다. 땡중 아빠한테 사기친 사람 뭐 사기꾼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을 시멘틱 매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어, 다른 설명. Grouping ideas into meaningful cluster which shows connection between idea. 요거는 사실은
읽기 활동이 아니라 쓰기 활동인데요. 내가 쓰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나의 꿈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 꿈이라는 활동에 대해서 아니,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동그라미를 치겠죠. 내 꿈은 뭐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 그 다음에 어떤 학교에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 연결하고 이 클러스터 동그라미에 어 아니지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게 하는 것 이런 거를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멘틱 매핑이라는 거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원서에 읽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워드 네트워크도 있고요. 워드 매핑도 있고요. 클러스터링도 있고 뭐 스타 등등 다양한 시멘틱 맵도 있고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그중에서 시멘틱 매핑은 뭐예요? 시멘틱 매핑이라는 것이 꼭 읽기에서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시멘틱 매핑이라고 하면 읽기에서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시멘틱 매핑과 동행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활동들이 꼭 읽기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뭐 워드 보캐블러리에서도 쓸 수도 있고 읽기에서도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괜찮으시죠?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그 뭐냐 스킬을 배양하는 데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좀 달라요. 워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활동은 좀 달라요. 보시면 왼쪽이 이제 시멘틱 매핑이고요. 오른쪽이 워드 어소시에이션 활동이에요. 요거는 워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임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둘 다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를 이렇게 연결을 의미적 연결고리가 있는 단어를 이렇게 옆에 쓰는 거는 둘 다 똑같은데요. 시멘틱 매핑이라고 할 때에는 그 내용 이해나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가 있고요. 워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단어를 쓸 수 있는가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해서 워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활동을 저 워드 네트워크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 시메틱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가 있고 워드 어소시에이션 활동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의미적으로 이 단어를 보고 떠올릴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단어를 쓰는 최대한 많은 단어를 만들게 하는 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학생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가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워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활동만은 조금 다르다. 시멘틱 매핑 같은 경우는 워드 매핑, 워드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뭐 이렇게 쓸 수가 이런 다른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 요것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혹은 뭐 이야기를 뭐 매니지라기보다 이야기를 올거나이즈하는 그런 비슷한 특징들이 있는데 어소시에이션 이 친구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예, 힘들다. 클로즈하고 끝인가? 클로즈하고 끝이에요. 클로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클로즈는 중요합니다. 이것도 기출에 몇 번 나왔고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클로즈의 본문으로 클로즈 활동의 빈칸 답은 클로즈예요. 빈칸 답은 클로즈인데 클로즈 활동으로 제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그거를 다 외우는 게 그거를 다 외워야 하기 때문에 클로즈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일단 클로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배경 지식을 사용해서 이 빈칸을 채우는 것이고 읽기와 쓰기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인테그레이티브 테스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클로즈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클로즈와 모디파이드 클로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픽스드 레이시오 딜리전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방식인데요. 원래 클로즈는 컨텐츠 워드만을 그 컨텐츠 워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딱 일곱 번째에 있는 컨텐츠 워드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빈칸을 보시면 빈칸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간격이 일정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간격이 일정하니까 당연히 픽스드 레이시오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컨텐츠 워드만 자르니까 픽스드 레이시오가 될 것이고요. 반면에 레셔널 딜리션이라는 것은 모디파이드 픽스드 레이시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픽스드 레이시오가 아니라 고친 거죠. 교사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내야겠다 싶은 그러한 빈칸을 뚫는 것. 교사가 재량에 맞게라기보다 아무튼 교사가 뚫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라 교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을 빈칸으로 뚫는 것. 이러한 것들을 modified clause 혹은 rational dele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로즈의 채점 방식도 다양한데요. exact word scoring. 정확히 그 단어를 써야 점수를 주는 경우와 appropriate word scoring. 그냥 뭐 의미만 맞으면 주는 그런 테스트가 있죠. 그 다음에 클로즈의 변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C 테스트가 있어요. C 테스트는 이 본문에 나온 거라서 요거는 잘 알아야 돼요. C 테스트는 단어의 앞글자만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단어를 채우게 하고 싶으면 A만 주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C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름이 C 테스트냐? 아, 그래. 클로즈가 왜 이름이 클로즈냐면 클로저, 닫다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빈칸을 닫기 때문에 클로즈는 클로저, 빈칸을 클로저 하기 때문에 클로스 하기 때문에 나 뭔 말하는 거지? 영어도 안 되고 오늘 한국어도 안 되네요. 아무튼 빈칸을 닫기 때문에 클로즈인 거예요. 왜 클로즈의 변종 중에 C 테스트가 있냐면 C 테스트를 왜 이런 테스트를 C 테스트라고 부르냐면 클로즈가 C로 시작하잖아요. 클로즈가 C로 시작해서 C만 남겨놓듯이 어 클로즈가 C로 시작하니까 C만 남겨두듯이 해서 이거를 C 테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죄송해요. 오늘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으로 클로즈 일라이드가 있어요. 일라이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몇 가지의 단어를 주고 거꾸로 하는 클로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의 단어를 주고 이 중에서 답만 남기고 이거를 지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헨젤과 그레텔을 읽고 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의 글을 읽으시다 보면 애들이 이제 어 아니다. 어 헨젤과 그레텔을 읽으시다 보면 와, 저희 문장을 잘못 썼네요. Lost in the forest 이렇게 쓸게요. 요거 아니고. 그래서 클로이드 일라이드는 이제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글을 읽으면 애들이 이제 숲에서 길을 잃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셋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를 하나 골라서 답이 안 되는 거를 지워봐라.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클로즈 일라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하는 클로즈죠. 클로즈는 원래는 답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답이 이제 이미 나와 있고 오답을 지우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좋아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 아웃라인, 스크램블링, 스트립 스토리. 아웃라이닝은 어떤 활동이냐면 어, the process of creating 혹은 or not a structured overview or summary of a written document, identifying its main point, subtopics, and the organization of the context. 아웃라이닝은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요약본을 학생에게 줘서 이거를 읽기를 좀 더 원활하게 하거나 혹은 애들이 글을 보고 요약본을 직접 만들게 하는 활동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아웃라이닝 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스크램블링, 언스크램블링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수능 중에 이제 순서 맞추기 문제 있잖아요. BCA, CDA, CBA 뭐 이런 식으로 순서 맞추기 있잖아요. 그런 활동이에요. 이거를 이제 텍스트 스크램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 이렇게 단락의 순서를 맞추기도 하고요. 텍스트 스크램블링 문장의 순서를 맞추기도 합니다. 문장 안에 문장들이 이제 뒤죽박죽인 경우도 있고요. 문장 안에 단어들이 뒤죽박죽인 경우도 있어요. 말 그대로 스크램블 돼 있는 거죠. 스크램블 에그처럼. 그래서 그런 스크램블을 언스크램블 풀어서 원래 배열로 맞추는 그러한 활동이 이제 텍스트 스크램블링입니다. 그래서 스크램블링을 쓰는 것의 장점은 코헤런스를 높일 수가 있고요. 코헤런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호의전을 높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걸로 압니다. 한 번 나왔나? 이것도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스트립 스토리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스트립 스토리는 뭐냐면 A4 용지에 이제 뭐
심청전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A4 용지에 심청전의 내용을 한 문장씩만 쓰는 거예요. 한 문장 쓰고 엔터, 한 문장 쓰고 엔터, 한 문장 쓰고 엔터. 이렇게 엔터, 엔터. 이렇게 한 문장씩만 쓰고 이거를 출력을 하고 이거를 다 잘라요. 다 잘라서 애들한테 한 스트립씩 한 줄씩 이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러한 한 줄씩 받은 거를 가지고 원래의 그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활동을 스트립 스토리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몇몇 책에서는 이거를 직소의 일종이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네, 직소의 일종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요. 오늘은 어, 동영상이 좀 길 것 같은데 일단은 스키마틱 노리지와 컨텍스추얼 노리지 이거를 구분을 해봤고요. 이것도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컨텍스추얼 노리지는 이런 거, 스키마틱 노리지는 이런 두 개. 추가로 링귀스틱 논리지도 알아두자. 스키마타도 알아두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익스텐시브 리딩의 특징, 그레이디드 리더에 대한 설명, 뭐 아서 어프로치, 그 다음에 어센틱, 페다고직, 어댑티드 테스트, 텍스트 이러한 것들을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읽기 자료를 골라야 되는가. 너털이라는 사람이 제시를 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랭귀지 어프로치와 특징, 랭귀지 익스페리언스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리딩 액티비티들 이러한 것들을 요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딩은 문제 낼 게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보셔서 어, 이런 것들 리딩은 문제 낼 게 좀 많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이 조금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틀리거나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